네, 반갑습니다. 저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하비만 출신 신성한 배우님, 저는 보시다시피 성인 비만 출신이라 제가 미국 가면 이 몸 자체가 미국 아저씨 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친근하게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올라오면서 저희 타이틀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하버드가 내세우는 리더십, 하버드 앞에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붙이는데 제가 하버드 처음으로 이제 소위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그 당시에 하버드 직접 방문해서 나 너희들과 너희들한테 보내는 거 말고 난 니네들을 한국에 좀 갖고 오고 싶다. 그 얘기하고 그때는 이제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대학교, 그러니까 하버드를 유시로 한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을까 혹은 보낼 수 있을까 많은 질문도 하고 답들도 얻었는데 키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서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저도 물었어요. 오케이, 그 세상에 리더만 필요한 게 아닐 텐데 팔로워들도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버드 못 가냐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기 옆에 있는 브라운 대학교 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버드의 모습도 있고요. 그 외, 그러니까 하버드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세계 최고의 대학들 그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 나눠드릴 텐데 제가 여기 사진이 이거 약간 한 들찔 때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넥타이 핀에 보면은 미국 국기 있거든요. 제가 그 스타벅스 가면 왜 그 닉네임 쓰잖아요. 제 닉네임이 미자 앞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많이 이제 보내고 하다 보니까 미자 앞잡이로 제 스스로 이제 부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미자 앞잡이가 알려드린 미국 대학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또 교회일 다닐 때 저희 목사님께 배운 거 별로 없지만 한 가지 배운 게 짧은 성경가 최고다.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거든요. 오늘 1시간 얘기하셨지만 40분 정도 얘기할 겁니다. 40분 정도 얘기할 거고 우리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복, 뭐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40분 동안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또 대입입니다. 요거 마음에 새기시고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거고 한 3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빌리그가 무엇을 원하는가 뭐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압구정역이라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데 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하게도 저희도 많이 보내고 있고 저희 학원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온라인 과외 플랫폼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고 한국 펜싱 연맹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펜싱은 전혀 모르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 탈란티스라고 하고 있는 디즈니를 비롯해서 구글이라든가 한국의 대기업들과 인턴십을 매칭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렸냐면은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홍보하는 포인트는 미국 대학들을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백인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강연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전 제가 직접 뜁니다. 한 달 전에도 갔다 왔고요. 가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적어도 한 30몇 개는 제가 방문하고 다 일일이 얘기 듣고 이제는 사실 한국에 앉아서 이메일 보내도 만날 수 있지만 직접 갔을 때 다르거든요. 한 예시만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2019년 그 당시에 하버드 갔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요. 미국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스몰 토크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난 니네랑 캠프하고 싶어. 아이빌리그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대답 안 해줍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친해져야 돼.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하버드 관계자 쓰고 있던 모자가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보스턴에 있는 야구팀 모자였거든요. 그래서 저거로 스몰 토크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부산 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33년째 롯데자이언츠 팬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너 보스턴 레드삭스 팬이냐? 난 롯데 팬이다. 니네도 열정적이지? 우리도 열정적이다. 우리 진짜 열심히 뛴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제가 창의적인 이유가 롯데 때문이에요. 보면 와 저렇게도 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좀 친해집니다. 우리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지는 팀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스턴 레드삭스 108년 만에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커넥션이 그때 약간 라포라고 저희 뭐 영어에서 표현하는데 라포가 좀 생성이 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배웠던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 미국 대학 트렌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이제 미국 대학 보내는 저한테 이제 미자 앞잡이들이 하는 설명회나 세미나나 가게 되면은 사실 이 내용이 더 길어요. 근데 그 내용보다는 세 번째 3가지 인재상을 들으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요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쓰는 성경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대학 전미 입학 사정관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낙학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거기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여기 뭐 성적도 있고 비성적적인 부분도 있고 다양한데 제가 일부러 저기 약간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 있죠. Positive Character Attribute이요. 그쵸? 저게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성품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뭔가를 전달할 때는 저는 지금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글만 보여드리면 조금 재미없으시니까 그죠?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말 아니면 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버드 캠프를 제가 처음 제안했던 것도 사실 그거였어요. 제가 처음 제안했던 거는 19년이고 그 이후에 제가 강하게 제안했던 게 2023년이에요.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챗 GPT 때문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카운슬러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이런 게 많아요. 우리 학교 학생 애들 중에 지금 뭐 9학년, 10학년 한국으로 치자면 중3, 고1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펜을 쥐고 혹은 컴퓨터를 켜놓고 타이핑을 하면서 글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말을 적으면 글이죠. 그쵸? 그 글을 계속 다듬으면 좋은 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공부의 핵심인데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글을 쓸 줄 알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고 그게 어머님들도 학교들도 모두가 원하는 바인데 아이들이 자 사실 챗 GPT도 어떻게 보면 대명사로 처럼 쓴 거죠. 클라우드도 있고 퍼플렉시티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요즘 너무 많아요. 그죠? 이 AI의 이 유혹을 아이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처음부터 글 쓰면 못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챗 GPT 글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하버드 제가 강하게 캠프를 주장했던 2023년부터 만났을 때는 니네는 그래 니네들 뭐 이과적인 뭐 그 메이저 전공도 좋고 다 좋지만 하버드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간 문과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죠? 니네 최고의 글쓰기 글쟁이들이 있는 곳이고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니네 거 좀 하고 싶다. 저도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업태가 교육 서비스 업이거든요. 교육 서비스 사업이죠. 세 가지 단어죠. 근데 저는 강사 출신이에요. 전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분필 가끔 튀깁니다.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지금처럼 근데 여러분들 조금 젊은 우리 학생들이 들어주고 노트 필게 하고 또 그 학생들 나아질 때 그 순수한 그 즐거움은요 어떤 것보다 높아요. 그래서 나는 니네들이 글쓰기 제일 잘해 보이는 거 맞죠? 맞다. 나 니네랑 하고 싶다. 근데 니네가 아마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못 믿었을 거지만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을 믿고 나를 한 번만 믿어달라. 그렇게 이 하버드 캠프가 처음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성아 배우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부산의 이 프로그램을 이 롯데자이언츠의 이 홈 구단인 이 부산에 갖고 오는데 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은 이 글쓰기 능력을 정말 많이 보는데 자 미국 글쓰기와 한국 글쓰기가 좀 다릅니다. 물론 한국적인 글쓰기 얼마 전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타면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죠. 받았지만 그분이 쓰는 글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에요. 저희가 하버드 캠프든 아니면 제가 미국 대학 보낼 때 강조한 건 아카데믹 라이팅이에요. 이 차이는 한국은 왜 글 제일 잘 쓰는 글쟁이들이 타는 상이 이상문학상이죠. 그렇죠? 이상문학상. 왜 우리나라 글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기 때문에 표현이 많이 강조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글쟁이들이 사는 탕은요 퓰리처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문학상이 예를 들어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글이 좀 각광을 받는다면 우리 퓰리처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이 위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를 정하냐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 참 스토리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같은 글. 그 글을 표현이 예뻐서 읽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카데믹 라이팅이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가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내 안에 있는 걸 머리로 올려서 뱉어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학부모분들 계시지만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사실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됩니다. 한강 작가분도 아버님께서도 훌륭한 작가시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카데믹 라이팅은 너처링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늘 10시
반에 비행기에서 내렸고요. 한 11시 도착했습니다. 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갈 때 이거 좀 이렇게 돌았어요. 여기 붙어있는 포스터들을 좀 봤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좀 모르지만 아카데믹 라이팅의 중요성은 이곳 부산 글로벌 빌리지에서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걸 저희는 노려야 돼요. 이거를 대학들은 원하거든요. 혹시라도 미국적인 글쓰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데 영어로 보기엔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절판돼서 구하기 힘드실 텐데 두유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 있어요. 두유가 마시는 두유가 아니고요. 머리기름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내용이 한국인이 계신데 머리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쓰는 전체 석유의 10%가 그 사람 머리기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분인데. 그래서 미국 CIA가 이분을 납치하려고 그러고 한국 국정원 이걸 막는 스토리예요. 전 이거 왜 누가 영화화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거든요. 이걸 읽으시면 아마 미국적인 글쓰기와 더불어서 한국적인 표현력까지도 같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좀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요게 저는 여기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뭐 SAT가 어떠니 뭐 AP가 어떠니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상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미국적인 글쓰기 혹은 아카데믹 라이팅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좀 이 하버드 캠프를 위시로 한 이런 라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글은 뭐냐? 이 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말콤 X라는 분이세요.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천사가 마르틴 루터 킹이며 약간 배드보이, 약간 멋있는 캐릭터가 말콤 X거든요. 이분의 글은 강력합니다. 근데 이분의 글은 또 미국 영어 선생님들이 항상 쓰는 표현인 KISS가 지켜져요. Keep it simple and straightforward. 정말 간결합니다. 이걸 영어 여기서 잘하시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세요. 글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저의 목표예요. 말콤 X처럼 쓰기 위한 게요. 왜? 자, 여기 아마 지금 뭐 제가 보통 만나 뵙게 되는 학부모분들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학년으로 치자면 고1, 고2, 고3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시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를 위시로 한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는 거고요. 요즘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진짜 진정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왜? 미국 대학들은 그걸 많이 보거든요. 미국 대학들은 자, 이 대학은 유펜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 에세이를 써야 돼요. 아까 신성한 배우님께서 감사할 때 나오는 정말 그 슈퍼 호르몬 얘기했을 때 이거 인용해야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유펜이 원하는 글의 주제는 네가 진짜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은 저도 예전에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유펜 관계자들 이제 많이 만나니까 이제 걔들이 진짜 원하는 뭔지 알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감사 편지 쓰라고 하면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어떤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하고 선생님 덕분에 이 전공을 제가 전공을 원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논문 대회도 나가고 대회 나가고 상도 많이 타고 결국 내 자랑 얘기로 빠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켰어요. 근데 미국은 이걸 진정으로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펜은 누가 설립했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설립했습니다. 미국 대학이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소위 이제 압구정에 사다 보니까 한국어 이제 그 국내 교육은 뭐 대치동, 그다음 저희 쪽 그럼 압구정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대치동에서 말하는 연대를 가기 위해서 연대 논술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서울대가 예를 들어 고대랑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펜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이에요. 많은 직업이 있으셨어요. 피레침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독립선언문도 참가하셨고요. 사업도 하셨고요. 필란트로피스트, 이렇게 박애주의적인 활동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언급드릴 텐데 커뮤니티,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학생이 잘난 거 말고 잘난 거를 나눈 걸 써야 돼요. 그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으로 어떤 얘기를 감사 편지에 쓰는지가 유펜은 궁금한 거예요. 왜? 벤자민 프랭클린이 설립한 학교니까.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설립한 유펜이라는 학교는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요, 사실 우리가 필라델피아는 되게 큰 도시로 알고 있는데 크긴 커요. 근데 좀 낙후된 지역에 있어요. 그쪽엔 흑인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유펜이라는 곳은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네가 봉사를 할 거냐. 왜? 우리 유펜인데? 우리 전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고 너는 그에 걸맞는 애가 와야 될 텐데 그럼 우리 학교하고 우리 학교만의 가치를 네가 보여야 될 텐데. 미국 대학 재밌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가 아틀란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는 에모리라는 대학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거의 아이비리그로 좋은 대학인데 그 입학사정관 만나서 살짝 울컥했어요. 그냥 제가 어떤 질문이 뭐였냐면 SAT라는 시험을 얼마나 보는지 그런 거 묻다가 그 학교의 자부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도 교육 서비스업 중에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울컥하는데 뭐냐면 우리는 애틀란타에 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의 birthplace다. 태어난 곳이다. 우리는 흑인 인권 운동의 성지다. 우리가 다른 어디 대도시에 있는 대학처럼 NYU처럼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안에 커뮤니티에 진정으로 봉사하고 이 인권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학생을 우리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줄 아는 게 글쓰기예요. 그런 밸류를 갖추게 하는 게 저를 비롯하여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가치겠죠. 그렇죠? 약간 마산이나 광주 느낌 나요. 약간 막 민주운동의 성지라니까 그래서 약간 멋있었어요, 되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하버드 캠프를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저랑 인연이 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 커뮤니티의 가치를 네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스몰 토크를 통해서 친해지든 아니든 이걸 갖추지 못하면 네가 솔직히 미국 가서 뭐 할 건데 뭐 하게 햄버거 먹으러 가냐? 멋있어서? 오케이 멋있어. 근데 이런 가치가 정말 멋있는 거 아니겠냐면 대부분 학생들은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펜 에세이도 써야 되고 또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도 이런 에세이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되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제가 가끔 듣는 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되게 좋은 고등학교 있잖아요. 아까 또 여기 방송 송출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하나고라든가 아니면 민사고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걸 어머님이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애가 의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미국 아이비리그나 가려고요. 그럼 네 어머님 좋은데요. 근데 아이비리그가 그렇게 쉽게 가는 건 아닌데 어머니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네 저희가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난 거, 또 그거를 세상과 나눈 거, 그리고 이 모든 저니 자체가 잘 표현이 된 원서, 에세이를 위시로 한, 글쓰기를 위시로 한, 이게 미국 대학을 잘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한마디로 하자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비리그들이 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미국 대학 트렌드입니다. 이것도 아시면 참 재밌어요. 예, 미국이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 부분이야말로 저희가 미국 대학을 딱 준비할 때 학생들이나 어머니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선 하나하나만 넘기면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시험이나 점수의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냥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Essays are considered less. 아까 그렇게 글쓰기 중요하다 했고 갑자기 에세이가 안 중요하다 말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때문이에요. 챗 GPT 때문에 글쓰기가 이거 챗 GPT로 쓴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홍수 때 깨끗한 물이 더 귀하잖아요. 요새 글이라는 것은 사실 흔해요. 왜? 그냥 어느 정도 주제만 주면요. 요즘도 시멘틱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챗 GPT O1 같은 경우는 나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해가지고 막 씁니다. 오, 야 대박, 얘 똑똑하네? 그럼 나 시간도 아끼고 나 왠지 막 요새 트렌디한 사람 된 것 같고 막 기술 잘 쓰는 것 같고 요즘 아니면 좀 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세이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은 요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이 학생이 진정으로 글쓰기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요 이런 얘기예요. 한 3, 4년 뒤에는 혹은 5년 정도 뒤에는 실시간으로 아마 평가할 거라고.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가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요즘 워낙 홍수다 보니까 깨끗한 물을 보기 위해서 이제 대학들로 다른 수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국은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스몰 토크도 중요하지만 DEI를 잘 아셔야 돼요.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입니다. 다양성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미국은요, 다양성을 정말 사랑해요. 미국에서는 왜 사람들이 스포츠 얘기나 정치 얘기만 하냐면요, 정치도 그냥 시사 정도만, 다른 거 얘기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뭐 성 정체성이라든가 놀려서도 안 돼요. 아니면 요새는 미국 약간 좀 제가 볼 때 조금 그런데 뭐 성별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뭐 조금 얘기 드리자면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큰 뭐 이유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다이버시티에서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밑에 써놓은 것 중에 레이스나 레거시나 도널 스테이투스가 다르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 사위분 그분 아버님께서 하버드에 250만 불 기부하셔서 그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은 기부 입학이 있어요. 근데 요거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정치 발언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이게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 입학 대학 신도가 살짝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캐치하면은 우리 학생들 대학 갈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새 트렌드고 가장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빌리그 인재상이라고 제가 표현해봤어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 빌더고요. 두 번째는 시빅 인게이지먼트고 그 다음은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요거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어요. 벤자민 프랭클린만 커뮤니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참 다들 커뮤니티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요 회사가 쳐보시면은 이 회사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계기가 삼성 따님 이원주 씨라고 계세요. 그분 영어 이름 메리슨인데 메리슨 리 때문에 저도 그분 들어가 콜로라도 칼리지랑 연을 많이 텄거든요. 그분이 굳이 여름방학 때 워낙 뭐 삼성 이런 데서 인턴할 수 있을 텐데 요 회사에서 인턴을 올해 초에 따서 유명해졌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이 사람 지금 스스로 하는 건지 누구 도움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다. 되게 미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 구글에 쳐서 들어가 보면요. 직원 6명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냐면은 시카고에 있는 그냥 비영리 단체예요. 봉사하는. 근데 여기 눌러보면요. 여기 한국 분도 있어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잘 그까지 안 보여드리는데 스스로 들어가 보세요. 눌러보면은 한국인은 물론이고 웬만한 시카고 재벌 자제분들이 여기 인턴을 다 거쳐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가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왜? 뭐 부자 네트워크 만들려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보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전 찾아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분만 좋아하고 이분만 알고 있냐? 아닙니다. 이거는 MIT라는 학교에 나와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걔들의 선언문이에요.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프린스턴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의 강점, 커뮤니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기 어머님도 좀 계신데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우리 애가 저랬으면 좋겠다 하실걸요? 뭐냐면 우리 학생이 학교를 갔어요. 미국의 대학교를. 미국 가면은 막 뭐 총만 니뭐 아니 뭐 술 많이 마시니 그렇게 안 하고 이 아이가 도서관, 그러니까 학교, 그 다음에 끝나고 도서관 가서 숙제하고 기숙사 가서 자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 다음 기숙사 가서 자요. 이 삼각형만 왔다 갔다 하고 졸업을 한다 쳐볼게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괜찮죠? 그죠? 이거 미국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이걸 직접 들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소규모다 보니까 말씀도 좀 딥하게 좀 드리자면은 제가 하버드 관계자 만났을 때 그분이 제 이 고등학교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너무 좋은 고등학교 압니다. 근데 민사고 학생들을 2000년대 초반에 정말 많이 뽑았대요. 근데 걔들을 잔뜩 뽑아놨더니 요 삼각형을 왔다 갔다 하고 공부 잘하니까 3년 만에 조기적으로 해서 사라진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좀 가게 하나 더 생겨야 돼요. 어디 뭐 술을 먹으러 가더라도 좀 밍글링 어라운드 하면서 같이 좀 어울리고 왜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애 뽑아놨는데 혼자 그냥 수업이나 듣고 숙제하고 집에 가서 자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같이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하버드 캠프 할 때도 오는 이거 부산에도 오고 저희 서울에도 오는데 오는 분들도 전공 다 다르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니네 거 오면 뭐 나야 뭐 돈을 하버드 해주니까 니네 거기서 돈 받냐 할까 안 받는데 근데 왜 하냐?
그냥 한대요. 즐거워서. 한국에 와서 내가 잘하는 걸 나눴을 때 애들이 막 들어주고 너무 재밌대요. 제가 그거 듣고 와, 하버드가 사람 진짜 잘 뽑는구나. 이런 거 진짜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뭐 고기라도 좀 사줬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듣고 그냥 뭐 수업 시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가치들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을 하버드는 뽑아야 되는데,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그래야지만 다른 각이 생기고 학교에서 많이 활동해야지만 나중에 하버드 졸업하고 나서 성공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진짜 성공하면 나오는데, 그래야 하버드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으니까 기부금도 좀 내고, 솔직히 나중에. 그래서 같이 서로 굴러가는 이런 구조를 원하는데, 왔더니 요 삼각형, 전 데스 트라이앵글에 이걸 부릅니다. 요 삼각형만 왔다 갔다 하고 사라지면은 이런 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저희 이제 학생들, 저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릴까요?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그 전 세계 그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 딴 친구가 있어요. 왔어요. 이건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신 거고 얘가 한 거예요, 그죠? 그 얘한테는 뭘 시켰냐, 저희가. 얘는 한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다니지만 좀 낙후된 지역이에요. 근데 한국에 늘봄 교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물리 제일 좋아하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니까 걔가 만든 초등학교 물리교육 늘봄 교육을 만들어가지고 제안서 냈고 내년 초부터 이제 진짜 얘가 직접 띱니다. 하나 더 말해볼까요? 저희 학생 중에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문을 저희랑 같이 했었어요. 성인지 감수성 혹시 아세요? 정말 어려운 학문입니다. 근데 성인지 감수성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읽죠. 저도 읽기 싫어요. 무슨 내용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메타버스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청소년센터에 기증을 했고 지금 이미 17개 학교에서 그거를 성인지 감수성 교육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원해요. 성인지 감수성 논문 쓰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나눠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미국 대학들은 오케이, alright, you may be smart, 너 똑똑해, 오케이, 근데 어쩌라고? 그럼 다른 데 가, 다른 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요거를 참 웃긴 게요. 이분 다 아시죠? 요번에 이분 덕분에 돈 많이 번 분 계시죠? 이분도 지금 텍사스에 에드 아스트라라는 학교 만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형 학교예요. 이건 아직 뉴스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애플이요, 포스텍이랑 같이 애플 아카데미 지금 포항에 만들고 있습니다. 더 가볼까요? 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데 AGI 하우스라는 곳이에요. 사진 잘 보시면 막 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으쌰으쌰 하면서 모여서 코딩도 하고요. 블록체인 관련 코딩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회사들 스폰 받아가지고 원하면 창업도 하고요.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곳이에요. 와, 미국 대박.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지 싶으시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논스라고. 저 여기 대표님 연 닿아서 너무 기뻤어요. 여기도 저기 한국의 역삼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몇 개 이제 주택 이렇게 하셔가지고 블록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AI 쪽 관련해서 코딩 관심 있는 사람들 쫙쫙 모아가지고 같이 코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회사 설립 원하면 뭐 도와주기다 이런 커뮤니티예요. 이런 가치를 이해하셔야지만 좋은 데 갑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프롬프트 없어서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다음은 시빅 인게이지먼트예요. 시빅 인게이지먼트 뭐냐?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랑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자, 이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 요번에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 패배하신 해리스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스입니다. 저도 신성한 배우님처럼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빨갛든 파랗든 뭐 다 똑같아요. 모이면 태극기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관심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분 좀 좋아하는데 이유는 이 기사 때문이에요. 이 기사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가 그때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 출신인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팀 월츠라는 분이 89년도에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좀 낙후된 지역일 수 있는 곳에 선생님으로 가셨어요. 사회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93년도에 이분에게 사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인터뷰란 기사를 보고 그때 했던 거에 대한 원본 기사를 제가 찾은 건데 뭘 했냐면은 이분이 93년도에 구글도 없고 막 진짜 막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그 대학살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뭐 유태인 대학살 아니면 저 캄보디아 막 킬링 필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면서 프로젝트를 줬어요.
이 대학살이 일어난 사건들의 공통점을 니네들이 찾고 다음 대학살이 일어날 곳을 우리가 유추해보자. 찾았어요. 르완다라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찾은 곳은 94년도에 후투족이라는 이렇게 민족이 르완다에서 6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맞춘 거죠. 맞춘 거. 저는 이 93년도에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이 기사가 이슈가 됐던 게 정치적으로 팀 월츠를 띄우라고 했던 걸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강사쟁이들한테 이런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 저도 비슷하게 좋은 데 보냈던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이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제가 보냈던 학생의 인스타그램이에요. 영어로 써있지만 Social Justice Advocate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사회정의 구현가입니다. 얘는 사실 인스타그램 저 정도 팔로우는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외향적인 학생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해요. 조용조용한데 조용하다 해가지고 의견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을 미팅하는데 얘가 화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찾아내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브랜딩 할 때, 학생 브랜딩 할 때. 왜? 희노애락 중에 가장 강력한 건 화입니다. 뭔가 빡친 부분이 있으면 그거하고 브랜딩하면 애들이 제일 잘 따라와요. 얘가 빡친 게 뭐였냐? 얘는 보스턴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녔어요. 유학생인데. 근데 지네 학교에 지는 공부 잘하고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아이비리그 갔거든요. 근데 지네 학교에 뭐 저소득층 학생들은 얘들도 지만큼 공부 잘하고 하는데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간대요. 근데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학생비 탕감해준다 했거든요. 이분 지금 조금만 있으면 퇴임이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화난데, 그래서 화나? 우리 그거 갖고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도 바꾸고 이런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생비 탕감해서 약속 지켜라 라고 말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에 조금 제가 그 개인정보 좀 가려가고 올려놓은 거고요. 이래 해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얘랑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훨씬 더 큰 시민단체와 연결이 됐고요. 연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야 좀 더 가보자. 너 유튜브 할 수 있겠니? 못한대요. 왜? 얘는 외향적인 애가 아니니까 얼굴 나오는 거 못해요. 그래서 팟캐스트 했어요. 팟캐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재미없는 걸 누군가가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팟캐스트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사실. 한 16 views? 16명 정도 들었어요. 제가 5개 들어올까 하면 나머지 얘 엄마가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뭐 재미없는 거 누가 듣습니까, 그죠? 하지만 미국 대학이 잘 나갈 유튜버 뽑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회 정의에 네가 의견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이끌어갔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대학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잘 원서에 담고 추천서도 그 연결되는 큰 시민단체에게 소위 뜯어내고 해서 이 학생은 물론 성적도 좋았고요. 좋은 대학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버드를 위시로 하여 이 전 세계 정말 이 최고의 대학들이 원하는 가치들인 거예요. 2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실제 네가 했는가. 2번째, civic engagement. 어떤 사회적인 가치. 그게 뭐든 18살이 지금 18살 인생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사회적이라면 닌 거기서 어떤 액션들을 취해왔는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궁금한 거죠. 세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사실 요새 조금 트렌드가 된 부분이에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한국중고펜싱연맹 부회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저희 애들이 펜싱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펜싱하고 저도 막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위 이름 말씀 좀 아주 좀 그런데 우리나라 그 펜싱 금메달 따신 분들 많잖아요.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저번 11월 16일에 있었던 수원에 있던 전국 펜싱 대회 제가 후원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새 다시 또 뜨긴 떴는데 2019년에 미국에 정말 큰 입시 비리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운동도 하지 않은 애를 운동했다고 뻥쳐가지고 ACA 리크루팅 이런 거에 대학을 좀 쉽게 보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 잘 나갔던 연예인들, 정치인들 많이 연루됐었습니다. 이거 넷플릭스에 블루 바시티라고 치시면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미국 입시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 앞잡이지만 미국도 뭐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후에 조금 주춤했다가 요새 그러니까 다시 스포츠가 뜨면서 같이 뜬 게 뭐냐면
이겁니다. Professional Experience예요. 마치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인턴을 해봤던 애들을 뽑는 거 원하겠죠? 아니면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원하겠죠? 왜? 그럼 와서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 대학들도 특히 보여드리는 UT 어스틴이나 칼텍 같은 경우가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턴십이나 아니면 진짜 수준 높은 리서치 같은 것들을 해왔던 애들을 뽑겠다는 거죠. 잘 보시면 이 대학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테크 쪽이에요. 공대 쪽이요. 뭐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테크 쪽이나 공대 쪽은 아무래도 한번 해본 애들이 와서 더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안 될까 하다가 약간 좀 홍보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턴십, 접니다 이거. 네, 이런 회사들을 좀 섭외를 해서 인턴십을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여기 있는 디즈니나 구글은 싱가포르 지사입니다. 미국 본사 아닙니다. 거기까지 영향력이 닿고 싶은데 저도 닿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정말 수준 높은 회사들이나 그리고 제가 연결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홍콩대라든가 한국에 있는 뭐 연세대라든가 이런 쪽도 제가 이제 리서치 같은 아이들을 붙이고 있는데 요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들어간 활용 점정인 거죠. 이 학생이 화가 난 부분, 시빅 인게이지먼트적으로 그 다음 커뮤니티 빌더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 둘 다 해당 안 될 수 있잖아요. 너 화나는 거 없니? 저 화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화나라 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 뭐 사회적으로 관심 없니? 예, 저 안 봐요. 사회 싫어요. 근데 쌤, 이거 코딩 이거 디버깅 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아, 야 나도 공대 나왔지만 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런 수준 높은 회사들에서 했을 때 대학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하버드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 가냐? 아니면은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게 될 하버드 라이팅 캠프 때는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냐 하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인 겁니다. 뭐냐? 글쓰기를 배우실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캠프와 많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 봤지만 제가 캠프 서울에서 2번 했거든요. 단 한 건의 컴플레인이 없는 캠프 이번에 처음입니다. 뭐라도 컴플레인 하세요. 여름에 할 때만 에어컨이 춥다. 화장실에 휴지 없다. 이것도 컴플레인 하시는데 그거조차 없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하면서 정말 진짜 와 하버드 애들이 사람 잘 뽑는구나 이거 많이 느껴요.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건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기대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야말로 저희 그 브로셔에도 나와 있죠. 이들이 어떤 애들인지 스스로 알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요. 제가 하고 있는 교육 혹은 이제 건강이나 뭐 헬스케어 하시는 분 계세요? 이쪽 업을 뭐라 부르냐면요. 비욕망 시장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욕망 시장은 뭐냐면 넷플릭스나 배달의 민족 같은 거예요. 욕망 시장은 가만 놔둬도 배고프니까 시키고요. 가만 놔둬도 심심하니까 넷플릭스를 봅니다. 비욕망 시장은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들어가야 돼요. 애들이 가만 놔둬 너무 심심한데 글쓰기나 공부해볼까? 이런 애들이 있으면 정말 대단하시거나 아니면 거짓말이실 거예요. 비욕망 시장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버드 없이 글쓰기 못 가르치냐? 아니잖아요. 여기 부산 글로벌 빌리지 관계자분들 계시죠? 여기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 많던데요, 뭐. 근데 하버드라 했을 때 확실히 달라요. 저도 그래서 이걸 4년 동안 매달린 거예요. 야, 니네랑 좀 하자. 안 돼? 그래, 또 올게. 야, 하자. 싫어. 알았어. 코로나인데 하자. 오케이, 콜. 약간 한마디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라도 이 캠프는 또 이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서비스 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멋있게 말씀드릴 필요 없죠. 뭐 사교육이죠. 그쵸? 근데 저 같은 사교육자들도요.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대부분 비싸요. 뭐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정말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 하버드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은 뭐 비싸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도 꼭 제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가르치고요. 와 얘들 진짜 이렇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난 하버드에 돈 주지 얘들한테는 해주는 건 밥 주고 재워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부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라도 공감되시는 게 있다면은 알려주세요. 이 이상 또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떤 서비스가 또 어떤 가치를 갖춰야지만 제가 여태까지 한 40분 동안 50분이네요. 열심히 말씀드렸던 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더 있냐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부산에 와서 오늘 아침부터 비행기 타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저희 신성한 배우님들 이렇게 만나게 너무 반갑고 또 여기 부산 글로벌 빌리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지금 저랑 같이 온 저희 직원까지도 긴 시간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강철이었습니다.